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맘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댓글 중에 수학은 재능일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차피 수학은 재능이고 공부는 유전이니까 달달 볶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수학이 재능이다, 유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 것들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합리화할 때 많이 쓰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녀가 부모인 내가 보기에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양을 또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보통 수학은 유전이다, 수학은 재능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면 수학은 재능이다, 수학은 유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재능 혹은 유전 혹은 공부머리, 수학머리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신과정 그리고 수능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죠.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과목들을 다 버리고 수학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학에 올인해서 한번 정말 충분히 노력을 해봤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재수생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오르느냐 그러면 성적이 오르죠. 어느 단계까지 오릅니다. 예전에 문이과 분리 시대에서는 문과를 선택하면 1등급까지도 많이 올랐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많이 올랐죠. 자, 이제 문이과 통합 시대가 됐으니까 정시 수능 기준으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면 2등급까지도 오릅니다. 자,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하냐? 내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점수 올리는 게 좀 더 힘듭니다. 제가 느끼기엔 좀 더 힘들어요. 저는 수능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학생들 내신도 많이 가르쳐본 입장에서 수능과 내신 중에서 어느 것이 점수 올리기가 쉽냐라고 하면 수능이 좀 더 점수 올리기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전범위에서 30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추려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모든 부분에서 튼튼하게 수학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아주 강하게 안정적으로 잘하면 수능 점수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이나 초등부터 수학을 달린 애들은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이렇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역전하는 게 힘들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영역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원수투, 미적 혹은 수원수투 확통해서 30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1 과정, 중등 과정에서 몇 개의 개념들이 문제 응용돼서 나오죠. 넓은 범위에서 30문제를 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수학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수학을 좀 늦게 시작하거나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 위주로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성취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이만큼 가득 차 있다면, 머리도 좋고 미취학 초등부터 달렸던 아이들, 수학머리 있는 아이들이 이 전체가 가득 차 있다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지금 이 상태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그 높이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 수능에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만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을 파악하고 수능을 오랫동안 지도한 그런 강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 수학머리가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수능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력을 충분히 많이 하고 정말 부모가 보기에 혼낼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재수종합반에서 담임을 맡아도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많이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좀 부족해도 그런 아이들은 계속 격려만 합니다.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녀들도 정말 모든 시간, 모든 역량을 끄집어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시험을 못 보더라도 격려만 하게 됩니다. 이번에 못했지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내신 말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해낼 수 있어.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모가 보기에 내 자녀가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차마 애가 결과가 안 좋아도 혼내거나 혹은 잔소리를 할 수 없고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자녀가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수학은 어차피 공부머리 유전자라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가령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혹은 좀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머리가 좀 부족하고 유전자가 좀 딸려도 아이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 1, 2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교 말고 강남이나 목동의 학군지라든지 정말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중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는 점수를 올리기가 많이 힘들죠.
대부분 미취학부터 초등까지 그 힘든 과정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들을 하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이겨냈던 아이들, 거기다가 공부머리까지 플러스가 된 아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르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수학머리가 부족하거나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따라가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학은 유전자, 그리고 공부머리, 수학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수학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수학 자체를 많이 해도 이런 머리가 또 개발이 됩니다. 수학머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최대한 얘가 모든 역량을 끄집어내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켜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수학머리가 좀 부족하거나 느리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노력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좀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1, 2등급 받을 수가 있어요. 수학머리가 부족하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수학머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위 한 2%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머리가 있다.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취학부터 달려서 수학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졌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위 2% 같은 경우는 정말 노력을 벗어나는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상위 2%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노력만 가지고 따라잡거나 이기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제가 인정하는 상위권 중에서는 상위 2%, 이 정도의 학생들은 인정을 하고요. 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략 한 20, 30%에 해당하는 학생들, 등급으로 따지면 7, 8, 9등급인 학생들이죠.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머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도 극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딤돌 원리라는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에게 초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을 때 연산교재나 혹은 디딤돌 원리 이런 책들까지도 좀 버거워한다, 내 자녀가. 디딤돌 원리 위에 디딤돌 기본이란 책이 있는데 이런 디딤돌 기본이란 책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원리에서도 오답이 나와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연산부터도 굉장히 아이가 오답이 많이 생긴다. 자, 이런 경우는 수학적으로 극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거의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1등급에서 9등급제에서 대략 7에서 9등급 안에 들어가고 이게 비율적으로는 대략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20, 30%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극복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권 중에서 상위 2%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일반 학생들이 노력으로 따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상위 2%부터 쭉 해가지고 하위 70%까지 이 그룹들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만약에 한다라면 성적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룹들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만큼 노력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노력의 기준, 부모님이 칭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이가 너무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계속 칭찬하고 격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 이 정도까지 아이가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일단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 정도까지 안 하고 나서 그냥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면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수학은 머리야. 머리로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위 한 30%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 머리가 많이 부족하고 매우 느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억지로 끌고 와도 중학교부터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중학교 때 뭐 과외나 1대1로 끌고 와도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게 배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수학을 좀 포기하지 않고 양이 좀 적고 좀 쉬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꽤 어렵죠. 수학 교육 과정이 배우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특히나 수포자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최상위권 상위 한 2% 정도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서 노력으로 밑에 있는 학생들이 범접하기 힘든 상태. 그렇지만 그 나머지 그룹들 같은 경우 정말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얘가 워낙 느리다면 모든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수학만 한번 공부를 시켜본다면 그렇게 한다면 수학이 점점 올라가고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수학적 머리가 또 개발이 됩니다. 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학이 너무 약하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아예 안 합니다. 한두 달은. 그리고 수학만 합니다. 하루 종일 수학만 하다 보면 수학 실력이 부쩍 올라가요. 느렸던 아이들도 점점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에 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 아이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쨌든 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핵심은 습관하고 루틴 잡는 거랑 또 하나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에 대해서 자녀가 노력하고 몰입하기를 바란다면 공부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줘야 돼요, 자녀한테. 그리고 공부 쪽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여행을 좀 덜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수업을 빠지지 않게 해서 여행 일정을 조정을 한다라든지 해서 아이 공부가 가장 우선시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아이가 공부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우선적으로 사주고 먹는 것을 좀 부족하게 먹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공부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자녀에게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보여주다 보면 자녀도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